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이름은 허승일이고요. 허자, 승자, 일자. 이길 승자, 한일자입니다. 그래서 다들 제 이름이 좋다고 그래요. 승일. 한 번은 이기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이제 역사 철학, 역사를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저는 아주 명쾌하게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 금년에는 아주 재미있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하순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꼬박 지금까지 한 달 아직 안 됐죠? 23일. 한 3주 됐나요? 얼마 됐나요? 2주 됐나요? 2주 동안에 이 베리겔리우스의 아이네이소 이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두문풀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음악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음악 손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또 오페라 좋아하세요? 디도의 라멘트라는 거 아세요? 그럼 나중에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베르길리스의 아이네아스에 이렇게 보면은 저 베르길리스 보면은 이제 디도의 사랑 그리고 자결. 그래서 이제 오페라 유명한 게 나오는데 그 오페라가 디도의 자결 그걸 가지고 몇 편 나온 줄 아십니까? 3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설을 하면서 오페라도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디도의 라멘트 같은 거는 서양의 유명한 요가수, 오페라 가수들이라면 한 번씩 다 부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의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한번 대사 내용도 이렇게 좀 검토하면서 보고. 그래서 로마 신화, 그 다음에 문학, 이 서사시니까 문학,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역사, 이 관계를 이제 총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 베르글리스의 아이네이스에 대한 학술적인 얘기, 학문적인 얘기는 맨 끝머리에 1시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또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될 거니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목은 이제 로마사 고정과 함께 떠나는 요정.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저 베리글리스의 아이네이스가 끝나면은 2학기부터는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르네상스 시대에 마키아벨리 있고 군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관해서 이제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로마사 논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한 학기 석 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고종과 함께 떠난 요정.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아에네이스의 서문, 아에네이스 그 서사신데 서사를 이제 탁 펴보면은 그 처음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베르길리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 서사 시인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 역사가가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니고 종교가도 아니고 시인입니다. 시인은 팍타가 아니라 픽션, 호구,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창작물을 내는 겁니다. 역사는 이제 사실 그대로를 쓰는 거고.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를 역사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시인입니다. 픽션, 호구.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있고 그 옆에 그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뮤즈라고 하는 여신들이 있습니다. 뮤즈 여신이 이제 9명이 있는데 이 양옆에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클리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여신이고 하나는 이제 저 서정시를 관장하는 여신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은 아이네아스인데 그 전에 그 뭡니까 베르길리우스는 조금 미리 예비적인 지식으로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기원전 70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19년에 그 죽은 한 50살 살았죠. 51살인가요? 기원전 70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19년에 죽었는데 이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창건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아우구스투스의 문학 애호가들의 서클이 있습니다.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서클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기원전 37년에 목자 양치는 목가라고 하는 그 시를 썼고 그 다음에 기원전 29년에 농경시 그 농민에 관한 시를 썼고 그런데 이제 BC 19년 기원전 19년에 베르길리우스가 이용한 아에네이스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문학 애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물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도 이제 참석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베르길리우스, 당신 그 좀 서사시 하나 쓰라고. 그래서 이제 기원전 19년대 11년 동안 썼으니까 언제입니까? 기원전 19년 11년 하면 기원전 몇 년이 되죠? 기원전 20 어떻게 됐나요? 19, 11, 28년쯤 되죠? 기원전 28년쯤에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아스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쓰는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아에네아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투스 당신도 로마 제국을 창건했으니까 로마 제국을 아에네아스처럼 잘 좀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뇌물적인 성격, 아부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19년에 이제 거의 다 쓰고 나서 베르길리우스가 그 마지막 서사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쪽에 그 지방도 한번 마지막으로 답사해가지고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떠나면서 친구 2명한테 내가 중간 돌아가지 않고 죽으면은 이 책 불태우시오, 불살라 버리십시오, 당부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결국 병이 들어가지고 브린디시라고 하는 데 와서 죽고 나폴리에 이제 묻히는데, 그 자세한 베르길리우스에 대해서는, 이 작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 사람들이 전기를 쓴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원전 19년에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에네이스 이 책이 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1권에서 12권까지인데, 아에네이스는 1권에서 12권까지인데 그 1권하고 그 처음 부분을 베르길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이렇게 낭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같은 그 시인은 프로페르티우스라는 시인인데, 그걸 보더니 베르길리우스 이 아에네이스 이거는 호메르스의 일리아드 오데세이아보다 훨씬 훌륭한 뛰어난 그런 서사시가 되겠구나. 아주 그렇게 이제 경탄할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공 그 아에네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요 아에네아스 요거는 이제 그 코인이라고 주화가 있습니다. 뭐 동전, 운하, 동전 뭐 이런데 기원전 510년부터 기원전 480년 경에 이제 그 아에네아스가 이제 이렇게 그 동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아에네아스는 트로이아의 그 왕족인 앙키세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거를 그 앙키세스를 사랑한 여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신이 유명한 베누스 여신입니다. 이거를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러는데, 아프로디테 많이 말 들어봤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인데, 이거는 로마에서는 베너스, 그 영어로는 비너스의 탄생,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비너스 여신이 트로이의 왕족인 그 앙키세스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 비너스의 아들이 아이네아스입니다. 그리고 비너스의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비너스의 또 다른 아들. 큐피트 화살을 날리는 에로스. 그리스 말로는 에로스라고 그러고 로마 라틴어로는 아모루 하시는데 큐피트 화살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너스의 여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로마의 로마 시내 가면 카피톨리움 그 박물관인데 거기에 이제 비너스 요거는 요 그림은 이탈리아의 그 우피치 피렌체에 가면 우피치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피치 유명한 거죠. 거기에 그 비너스 요거는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티치아노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린 명화입니다. 저기 그 제가 이제 그 1982년도 18년하고 19년 이제 조금 한 40년 전이 되겠죠. 그 피렌체에 가가지고 우피치 박물관에 이 명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감동해가지고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에 가면은 뭐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은데 저는 이 그림 앞에서 대개 한 시간씩 머물면서 이걸 감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그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그거는 한 20번쯤 간 것 같은데 그 갈 때마다 그냥 이 명화를 보고 감탄을 했는데 작년에 여기 앉으세요. 이쪽에. 예. 작년에 그 이탈리아에 그 여행을 갔을 때에 나폴리에 갔습니다. 나폴리에 가면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이제 그 본 곳들이 많은데 나폴리 박물관 앞에 또 다른 그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관에 갔더니 티치아노가 그린 또 다른 그 비너스 이거와 이제 비스듬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참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저 그렇게 덜 감동적이었지만서도 그래서 그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은 티치아노의 우피치 저 우피치 박물관에 있는 티치아노의 비너스 이 비너스가 앙키세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아이네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는 철저하게 트로이 편입니다. 트로이 편입니다. 자기 아들이 트로이니까. 그런데 그 비너스의 여신의 자매인 아테네 여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테네지만은 로마 라틴어로는 라틴어로는 뭐죠? 생각 안 나세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있습니다. 네? 뭐 저 M자로 끝나요. 뭔데?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그 자매의 어머니가 유노입니다. 유노. 이제 그리스의 그 헤라 여신인데 그 여신이 이제 3명이 있는데 베너스는 트로이 편이고 그 아테네하고 아테네하고 그 어머니 유노 이거는 철저하게 그리스 편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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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테네가 라틴어로는 로마에서는 미네르바. 뭐 미네르바의 황혼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네르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노하고 미네르바는 철저하게 그리스 편이고 그리고 베너스, 아프로디테는 철저하게 트로이 편. 그래서 그리스 군대하고 트로이 군대가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올림푸스 산상에 있는 남녀 12신이 있는데 거기도 신들이 두 패로 갈라져 막 싸웁니다. 베너스 편, 그리고 유노, 미네르바 편. 근데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 그거 이제 이해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 올림푸스 산은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리스의 북쪽에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 그래서 올림푸스 산 위에서 딱 이렇게 남녀 12신이 이제 내려다본다. 지상을 내려다보면 트로이 군대하고 그리스 군대가 막 싸움하고 뭐. 선생님, 이쪽에 왔어. 그거 좀 조심하시고. 예. 저쪽. 예, 그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독립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그 18세기, 19세기 뭐 이때 미국 대학의 고등학교에 라틴어를 가르칠 때에 이 베르길리스의 아이네아스 이게 주 교재였습니다. 텍스트였어요. 이거는 뭐 그냥 라틴어 하면은 문법 배우고 나서 이 아이네아스 이거를 이제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헬렌 켈러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도 뭐 알고 그다음 흑인 여성들이 많이 이제 이거 아이네아스 그리고 뭐 대통령 지난 미국의 대통령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이네아스를 라틴어 그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그런데다가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오페라 같은 거 막 이제 해가지고 그 디도와 아이네아스 이거는 1600년대 말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그 헨리 포셀이라는 사람이 오페라 1시간 조금 넘는 오페라를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아스나 나중에 이제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만 그 헨리 포셀이 디도 아이네아스 이게 영국 최초의 오페라입니다. 최초의 오페라. 그 다음에 프랑스의 베를리오즈 하면 이제 트로이인들을 그래가지고 또 그 트로이인들은 뭐 상연 시간이 오페라인데 상연이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 오페라 뭐 어떻게 공연한도 그래서 한참 동안 공연 안 되고 아리아 뭐 이제 노래로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뭐 3시간 하고 한번 쉬고 또 2시간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버려진 디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페라. 그럴 때 베르기스 아이네아스는
아이네이스 이 책은 그 문학 작품으로서도 이제 유명하지만 많이 이제 공부들하고 서양에서는 그런데 이 오페라 때문에 더 이제 유명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딴테 신곡을 보면은 딴테가 이제 지옥으로 뭐 이렇게 안내하는데 안내자가 바로 이제 베르길리우스 이 작가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해서 그래서 저도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즈는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알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 선생님께 이제 강의 준비차 상당히 그 행복하게 정말 지냈습니다. 강의 준비하느라고 밤낮 그 오페라만 듣고 그 디도의 그 라멘트 그거는 여러 예술가들 가수들이 불렀는데 혹시 선생님 그 조수미 님이 한번 불렀습니까? 부른 거 아세요? 디도의 곡.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안 나오던데 그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조수미 님이 한번 불렀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 요게 빠지면은 정말 침식을 이룰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 라틴어 모르죠? 라틴어 세 글자만 제가 오늘 가르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파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 보낼 테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첫 문장입니다. 아르마 비름꾸의 카노. 쉽죠? 아르마 비름꾸의 카노. 카노. 나는 노래 부른다. 카노 끝머리에 카노. 나는 노래 부른다. 베르길리우스 내가 노래를 부르노라. 아르마. 저거는 영어의 암주입니다. 암주. 무기들. 팔의 복수는 무기들. 무기들. 방패, 창. 무기들. 쉽죠? 나는 노래를 부르노라. 무기들을. 그 다음에 비름꾸에. 꾸에는 저게 엔드라는 뜻입니다. 엔드. 와, 과. 무기와 비름. 라틴어 비르는 남자입니다. 영어의 man. 남자. 사내. 무기와 그 남자를 나는 노래 부르노라. 아주 쉽죠? 아르마 비름꾸에 카노. 이게 웬만한 그 안에서의 책을 보면은 그 논문이나 뭐 책 이런 거 보면 아르마 비름꾸에 카노 이거 딱 라틴어로 딱 나와가지고 사람 귀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동열 선생님께서도 꼭 알아두세요. 아르마 비름꾸에 카노. 비르가 이제 그 비르가 남자인데 영어에 보추하면은 독이죠. 보추. 그러면 그게 라틴어 비루투스에서 나왔는데 비루 보추라고 하는 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가 남자다운 거. 남자가 남자다운 거. 이게 독이에요. 그거를 이제 돌려 말하자면 여자가 여자다운 거. 이게 이제 독이 되겠죠. 비루.
그 남자. 그런데 아르마라고 하는 거는 운유입니다. 비유법에서 운유. 운유는 우리 이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은 내 사랑 장미. 장미하면 내 사랑. 무기하면 전쟁. 운유입니다. 비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남자 할 때는 이 주인공인 아이네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노라 전쟁과 전사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전사, 그 남자는 이제 전사 아이네아스고 전쟁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아이네아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토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틴족과 싸우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르길레스 아이네아스는 1권에서 6권까지는 아르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권에서 12권까지는 아이네아스 얘기인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데세이아 이거를 달달 외웠습니다. 그 당시 뭐 다 웬만한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데세이아에서 많이 이제 모방을 하고 본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아이네아스 보면은 많은 것을 이제 본받아가지고 이제 쓰고 그러는데 이 전쟁의 전쟁 얘기는 아르마 얘기는 일리아스에 해당됩니다.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얘기는 이제 비름.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기원전 1184년경입니다. 여기 좀 알아두세요. 기원전 1184년경이고 10년 동안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10년은 그러니까 기원전 1175년이 되겠죠? 그렇죠? 75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끝납니다. 끝나가지고 트로이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죽고 아이네아스와 그 일단의 일행만이 살아남아가지고 트로이아를 탈출해가지고 이쪽 이제 트로야죠. 여기죠. 여기가 트로이아인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골치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트로이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음 주 시간에 트로이 목마 얘기해가지고 트로이 멸망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트로이아, 요거 에게해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드는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블랙시 흑해인데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싹 빠지는 요게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요거는 이제 다다넬수 해협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중해 에게에서 흑해를 이렇게 하는데 요게 트로이가 아주 그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게 그 아주 그 요충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탄불 여기에 이스탄불이 있으면은 그 이제 아시아도 있고 이제 유럽 요 지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탄불. 그런데 근데 요 길목이니까 요거를 누가 이제 간출하느냐, 요걸 누가 간출하느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로서 아버지 이제 그 필리포스 대왕한테 이제 결국 항복을 하는데 왜 항복하느냐? 아테네는 곡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은 부족한 거는 이제 이쪽에서 흑해 이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밀 같은 거를 이제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필립스 대왕이 그 여기 딱 점령해가지고 아테네 상선에 여기 이제 날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 트로이가 요충지대니까 그리스 쪽하고 이 트로이아 쪽이 이제 군사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헬레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요 군사 요충지 이 트로이아를 이게 그리스 쪽이 팽창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려면 요걸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요게 좀 자세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다다넬수 해협인데 2차 대전 때도 큰 전투가 있었죠. 영화 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죠. 다다넬수 해협. 뭐 바이런이 그거는 하여튼 요 다다넬수 해협. 근데 여기서 요렇게 아이네아서가 요렇게 가가지고 해서 칼을 타고 갑니다. 칼을 타고. 요 칼을 타고 가는데 7년이 걸립니다. 만 7년. 그러면 기원전 1175년에 끝나죠? 트로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요렇게 해서 7년에 요렇게 해서 칼을 타게 가면은 그럼 몇 년이 됩니까? 1175에서 7 하면은 기원전 1168년이 되죠? 기원전 1168년이 됩니다. 기원전 1168년. 근데 요게 칼을 타게 가가지고 그때 칼을 타고를 세운 디도 여왕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떠나야 되니까 이제 결국은 디도 여왕이 자결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떠날 때 이제 막 저주도 퍼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카르타고가 건국된 거는 기원전 814년입니다. 기원전 814년. 근데 여기 지금 아이네아서가 이쪽에 와가지고 온 거는 1168년, 기원전 1168년인데 디도가 이제 카르타고 세우고 뭐 이런 거는 기원전 814년이니까 몇 년 차이가 납니까? 한 3, 400년 되죠? 그렇죠? 아이네아스와 디도는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3, 400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역사가인 리비우스는 로마사를 쓸 때 이 얘기를 써요. 쓰는데 트로이, 아이네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그냥 이탈리아에 갔다. 이게 카르타고 이제 디도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문학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묘미가 뭐냐면 호구 아닙니까? 3, 400년의 시차가 있는데 아이네스와 디도를 싹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뭐 정치니 뭐냐 하면 아주 골치 아픈데 이런 사랑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자유라고. 자유하면서 떠난 아이네스, 너는 폭망하라, 폭삭망하라, 너희 후손들도 폭망하라,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음악가들이, 작곡가들이 오페라 3개나 쓰고 연극 하나 쓰고, 그래서 오늘 후세인들한테 이제 그 즐거움을 주고, 이게 음악의 묘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호구. 그러나 그냥 역사적 사실로 알고서 이거를 우리는 서사 시인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의 내용을 진짜인 걸로 알고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는 나와 같은 역사가가 할 일이지 일반 독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미 얼마나 있어요? 제가 그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 많이 좀 읽었습니다. 근데 뭐 시평신 아닌가요? 뭐 그럴 때 이제 조조랑 뭐 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적장이 아주 강한 적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나와서 싸우겠냐 그랬더니 며칠 나가더니 다 죽어가지고 와요. 근데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유비 옆에 떡 버티겠던 관운장이 내가 나가겠어. 그래? 그래서 조종과 누군가 술 한 잔을 주면서 이건 먹고 가서 잘 싸워서 모가지 따와라. 그랬더니 관운장이 적장에 모가지를 따가지고 와서 이 술잔을 마시겠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조금 이따 북이 둥둥둥 울리고 그러는데 화엄이라는 그 적장에 머리를 딱 들고 와서 탁 던져서 술잔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관중에 쓴 삼국지연이 소설 내용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러나 진짜 삼국지가 있거든요. 진짜 삼국지 역사책에는 그 화엄이라는 게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가지가 댕구렁 나가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관중이가 화엄에 관원장의 그 화엄의 목을 따는 거 이렇게 슬쩍 넣어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사람을 만든 겁니까? 이게 문학의 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르길리우스 그 아이네스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디도와 아이네아스의 이 사랑 자결 이야기는 이거는 호구로 실제로는 없었던 거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호구의 그 내용 이거는 진짜인 걸로 알고서 우리는 재미를 만끽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 특권이에요. 누가 뭐래도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믿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네아스는
아에네아스는 이제 여기에서 시칠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7권에서 12권까지는 이탈리아의 마지막에 라투누스라고는 라틴족의 그 왕을 죽이고선 이제 그 전쟁 얘기는 이제 여기 아르마 비름가의 요거는 아에네아스가 이렇게 그래서 제1권은 여기서 오는데 칼을 타고 오는데 여기 이 아에네아스가 트로이인들을 실은 배 20척, 20척을 이제 끌고 칼을 타고 오는데 그때 윤호 여신이 도대체 저거 관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호 여신의 신전이 칼을 타고 있었고 자기가 철저히 원수로 생각하는 이 트로이안들이 특히 아에네아스가 여기를 와? 그래가지고 태풍을 불게 해서 그래가지고 20척 중에 아에네아스는 7척만 끌고 나오고 13척은 어딘지 몰라요. 그때 이제 그 카르타게 디도 여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디도 여왕한테 만나가지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트로이의 아에네아스다. 그러니까 그 디도 여왕도 내가 몇 년 전에 트로이 아에네아스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당신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나중에 좋아지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디도 여왕이 그 아에네아스 보고 그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카산드라는 반대하고 그러는데 예언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 2권입니다. 2권. 그거는 이제 내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호 여신이 유피테르의 윤호 여신은 사투르누스의 딸인데 유피테르가 오빠입니다. 남매간이에요. 그 유피테르와 윤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와 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피테르가 윤호 여신이 트로이 하면은 그냥 철전지 원수로 생겨가지고 분노, 그 노여움, 우리 보통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거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뭐요? 온열에 뭐요? 온열에 소리가 내린다.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윤호 여신이. 그러면은 윤호 여신이 트로이인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끼고 하늘에 노여워하는 것 같던 그런 분노를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2가지. 보통 한 가지만 보통 얘기하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그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유명한 왕이면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킬레우스 하면 먼저 선생님들 아킬레우스 곤 생각나죠? 요 아킬레우스 요 발뚝꿈치. 그 아킬레우스가 누구의 그 아들인가 하니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테티스 여신과 이제 어떤 남자의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낳은 자식인데, 올림푸스 산상에는 남녀 12신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신들은 다 그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장에 청첩장부터 가지고 갔는데 딱 한 사람의 여신만이 청첩장을 못 받았어요.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게 제 에리스라고 하는 그 불화의 여신입니다. 불화. 그 왜 저 에리스는 초청을 못 받으면 이게 가는 데마다 불화를 일으키니까 이제 빼버려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화 여신 에리스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나를 초대를 안 해? 그래가지고 황금사가 하나를 딱 손에 들고 그 불청객으로서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여신들도 신들도 많고 하는 자리에서 사과를 딱 던지면서 이거 누구 가져라. 근데 거기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신들 가운데 아테나, 그 뭡니까? 아까 미네르바라고 그랬죠? 저 아테네. 미네르바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그 아름답지 않냐? 내가 가지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 유노가 무슨 소리냐? 내가 여신 중에 여신인데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하니까 그때 베누스 여신이 아니 나야말로 부를 때 나야말로 미의 여신인데 내가 저 황금 사과를 안 가지면 누가 가질 수 있겠냐? 내가 가지겠소. 이래가지고 셀이 이제 경합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장이 난처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유피테루한테 당신이 그 윤호 여신이 당신이 택하시오. 물론 이제 부인은 자기를 택할 줄 알고 당신이 택하시오. 그랬더니 유피테루가 가만히 있는 건 두 딸에다가 마누라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묘책을 내놓습니다. 저기 이다산에 가면은 파리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그 진짜 왕자인데 그 좀 이제 고철격 가지고 지금 목동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심판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자고 해서 이다산으로 쫙 갑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파리스가 이제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세 여신이 이제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명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그 화가가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는 그 루브르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루벤스 홀이라고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루벤스 작품들만 쫙 있고 그런데 이 루벤스의 그 작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루벤스는 여인들을 그리는데 아주 육체가 풍만한 그런 그 여인들을 이제 그리는 걸로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 다 그 루벤스 작품인데 그 연대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요게 이제 파리스고 요게 세 여신입니다. 근데 요걸 좀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해서
파리스. 그런데 베너스는 이 주인공인 아이네스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큐피트 그 화살을 메고 다니는 그 에로스 아르마 맞죠? 어머니 하니까 요게 이제 그 에로스입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베누스가 되겠죠? 베누스. 그런데 아테네 그 뭡니까? 미네르바는 자매니까 좀 젊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스듬하게 좀. 이게 제 윤호인데 좀 늙어 보이죠? 늙어 보이죠? 요거 이제 근데 요거보다는 저는 이제 요 그림이 더 이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부를 하는데 그 윤호는 파리스한테 내 황금 사과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파리스 너한테 유럽의 그 패권, 헤게모니를 주겠다. 유럽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는 지혜 여신이니까 황금 사과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파리스 너한테 그 무슨 전술이라든가 전술 이 유럽을 통치하는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베누스는 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너한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근데 파리스는 그 중에서 베누스의 제안을 받아 들어가지고 베누스한테 황금 사과를 줍니다. 그러니 윤호 여왕의 모든 여왕과 모든 여신의 최고 여왕이라고 자부하는 이 윤호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아니 저 녀석이 저럴 수가 있냐고. 나를 몰라봐도. 그래서 트로이에 나라면 파리스가 트로이 왕자니까. 그래서 그냥 트로이 나면. 그리고 미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감히 미네르바는 아폴로하고 그 쌍둥이 그 남매 아닙니까? 나를 그냥 무시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쪽 편들고 트로이 쪽은 이제 원수로 삼고. 그런데 베누스는 파리스가 나를 택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그 아네이스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헬레네 트로이가 막 공격당하고. 근데 아이네아서가 헬레네 때문에 우리 트로이 이 전쟁도 일어나고 헬레네 저거 죽여야 된다고 좀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베누스 여신이 썩 나타나죠. 가로막습니다. 아서라 죽이지 말아라. 다 그 신들이 결정한 거다. 그런데 베누스가 그때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아에네아서가 헬레네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누스가 헬레네를 파리스한테 줘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자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헬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헬레네를 이제 어떻게 파리스가 갖게 하느냐? 파리스가 그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이 있었습니다. 메넬라우스 왕의 왕비가 헬레네였습니다. 헬레네.
그리고 메넬라우스의 형이 아가메논. 나중에 그 그리스군의 그 총사령관이 되는 아가메논이었는데, 그런데 이 트로이하고 이 스파르타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 트로이의 저기 배가 이제 스파르타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헬렌의 왕비가 파레스를 보는 그 순간에 베누스 여신이 자기 아들 에로스한테 큐피트 화살을 쏘게 해가지고 헬레나 가슴팍에 팍 꽂히 갑니다. 헬레나가 가슴 팍만 그때 파레스 보는 순간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헬레네가 트로이 전쟁의 발발의 원흉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저기 적벽대전 그 영화로 1, 2편으로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적벽대전 이렇게 보니까 조조가 주요의 부인이 누구냐면 소교예요. 대교, 소교 이제 두 명은 그 미인이 있었는데, 그 주요의 부인이 소교를 취하기 위해서 적벽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쟁에 뭐 여자가 끼면은 이제 아주 재미가 있는 모양이지. 그런데 여기도 헬레네도 이제 이게 트로이 전쟁에서 헬레네를 이렇게 끼운 겁니다. 그러나 요 얘기만 하고서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에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 시대입니다. 그때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프로타고라스가 있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유명한 고르기아스라는 그 소피스트가 있었는데, 고르기아스가 헬렌의 창가를 썼습니다. 헬렌의 창가. 그게 오늘날 남아 있어요. 그리스어로 된 그게 남아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렌의 창가에서 고르기아스는 아니 도대체 헬레네가 트로이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됐다, 그렇게들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틀린 거다. 헬레네가 무슨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전쟁 일으킨 그 원인이 됐냐? 아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헬레네가 그 파리스가 이제 헬레네를 납치해가지고 가는데, 헬레네가 파리스를 이제 쫓아가게 된 거는, 이거는 신들이 결정한 거다. 신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유피테르, 유오노, 미네르바, 베너스, 신들이 결정한 건데, 근데 인간이, 헬레네 인간이 신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파리스는 남자고 헬레는 여자인데 남자가 기운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헬레네, 파리스가 헬레를 끌고서 막 끌고 갔다. 근데 힘이 딸린 헬레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에머루스가 큐피트 화살을 탁 꽂혔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다 쫓아갔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유명한 게, 그 파레스가 얼마나 달콤한 말을 했는지 헬레네 보고 나와 같이 가자. 아주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갔다. 그런데 고르게아스는 진짜 목적은 이 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신과 같은 힘을 가진 거다. 말이 신과 같은 힘을 가진 거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달콤한 말로 파리수가 신과 같은 말로 헬레나를 유혹하니까 그게 그냥 끌려서 쫓아간 거다. 뭐가 잘못? 네 가지를 들어가지고 헬레나는 트로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깊은 그 파리스의 심판에 따라서 유노 요새는 트로이, 파리스, 특히 그 후손인 아이네아스, 이거 그냥 잘 되는 거 눈코 뜨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